ITQ 파트 1 출제 유형으로 정리하는 꼼꼼 이론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순서인 챕터 1의 전체 구성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교재의 내용을 보면은 전체 구성으로 1번과 2번 해서 슬라이드 크기 순서와 슬라이드 마스터에 대해서 지정하도록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슬라이드는 6개의 슬라이드로 되어 있는데요. 1번부터 6번 슬라이드까지는 제목 글꼴과 하단 로고를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교재에서 핵심 기능으로 설명되어 있는 5가지 설명 있죠. 슬라이드 크기부터 마스터 보기, 머리글, 바닥글 지정, 슬라이드 삽입, 저장까지 그렇게 설명이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파워포인트 실행 및 페이지 설정부터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파워포인트의 버전은 MS 오피스 2016 버전입니다. 기존의 2010 버전과 많은 변화는 없는 것 같긴 하지만 화면 구성에서 디자인적인 변화가 있으니까 기존 2010을 사용하던 사용자라면 2016 버전에서 변화된 항목을 같이 좀 살펴봐야 될 겁니다. 우선 파워포인트 2016을 저처럼 실행을 해주세요. 그리고 새 프리젠테이션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요. 저는 현재 아무것도 불러오지 않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파일 메뉴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새로 만들기가 보이죠? 왼쪽에서 클릭을 해주세요. 새로 만들기가 여러 종류가 나오는데요. 제일 첫 번째 거 선택을 해주세요. 시험에 출제되는 슬라이드는 이 중에 어떤 걸 선택을 해도 상관없지만 여러분이 작성하기에는 빈 문서 상태로 있는 이 새 프리젠테이션이 가장 작업이 편할 겁니다. 클릭을 하면은 1번 슬라이드 만들어진 상태로 이렇게 비어있는 슬라이드가 만들어집니다. 제목을 입력하시오와 부제목을 입력하시오라고 써있는 부분은 화면에서 작업에 도움을 주기 위한 안내 내용이고요. 실제 내용이 입력된 것은 아닙니다. 상단에는 여러가지 메뉴가 보이는데요. 보통의 다른 프로그램처럼 메뉴라고도 하고 탭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삽입 탭, 디자인 탭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이번 작업을 위해서 디자인 탭 클릭해주고 오른쪽으로 쭉 가면 슬라이드 크기라는 게 있습니다.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도 클릭을 해주세요. 슬라이드 크기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슬라이드 크기를 클릭한 다음에 A4라는 것을 선택을 해주세요. 글자들 색상이 회색으로 선택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클릭을 하면 선택이 됩니다. 너비 높이는 그대로 놓고요. 슬라이드 시작 번호는 반드시 1번 상태로 하겠습니다. 슬라이드의 방향은 가로로 선택, 슬라이드 노트 유인물 개요는 어느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슬라이드 크기 변경 안내창이 나타나면 맞춤 확인을 눌러주면 바로 화면이 변화가 될 겁니다. 이제 마스터에서 로고를 삽입할게요. 슬라이드 마스터를 작성하기 위해서 보기 탭으로 가주세요. 마스터 보기를 선택을 해주세요. 각각에 대해서 아래쪽에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걸 그룹이라고 합니다. 마스터 보기 그룹에서 슬라이드 마스터를 선택을 해주세요. 왼쪽에 여러가지 슬라이드 마스터가 나오는데요. 왼쪽에 작게 보이는 게 슬라이드 및 개요 창입니다. 슬라이드 마스터 탭이 열린 상태입니다. 제일 왼쪽 위로 올라가면은 오피스 테마 슬라이드 마스터라는 게 보일 겁니다. 선택을 해주세요.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설정하는 값들은 아래쪽에 있는 하위의 모든 레이아웃에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아래쪽에 보면은 날짜가 있고 바닥글 그리고 샵 표시가 있는데 샵 표시는 쪽번호입니다. 왼쪽과 중앙에 있는 것을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선택을 해줘도 되고요. 아니면은 컨트롤 키를 누르고 클릭해서 두 개를 선택해도 됩니다. 두 개의 내용은 현재 저희 시험에서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키보드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를 해주세요. 이제 하단 로고를 삽입할 텐데요. 삽입은 그림 파일을 불러와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필요한 파일들이 먼저 있어야 되겠죠. 영진닷컴의 이기적인 수험서 홈페이지에 보면 자료실에 해당 교재 브록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바탕화면에 압축을 풀거나 아니면 다른 폴더에 압축을 풀어놓고 보면은 여러 폴더가 나타나는데 이 픽처 폴더 안으로 들어가면 그림 파일과 동영상 파일들이 있습니다. 이 폴더 자체에서 그대로 불러와서 사용을 해도 되고요. 내 PC 아래 문서 폴더에서 ITQ라는 폴더 만들고 또 그 아래 픽처 폴더를 만들어서 그 안에 파일을 모두 붙여넣기 해놓고 사용을 해도 됩니다. 다시 교재 내용으로 들어가서요. 하단 로고를 삽입하기 위해서 삽입 메뉴 클릭을 해주세요. 이미지 그룹에서 그림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내 PC 아래에서 문서 폴더 클릭하고 ITQ 폴더 만들어져 있다면 클릭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그 아래 픽처 폴더 만들어 저장해 놨다면 픽처 폴더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그림 파일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이걸 하지 않았다면 다운로드 받아 압축 풀어놓은 파일에서 그림이 저장된 폴더를 찾아서 파일을 불러와 주면 됩니다. 불러올 파일 로고 2.jpg라고 되어 있죠. 파일 이름 바로 나타나죠. 이 창의 오른쪽에 보면은 모든 그림 이렇게 써 있습니다. 파일에 각각 이름 지정해도 되지만 그냥 모든 그림 상태면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파일의 확장명이 안 보이더라도 파일 이름이 중복되는 게 없기 때문에 로고 2.jpg는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바로 더블 클릭하거나 삽입을 눌러주세요. 그림이 삽입이 되었다면 그림 도구로 가주세요. 그림 도구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림이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렇게 그림 탭이 만들어졌죠. 서식으로 가주세요. 서식에서 왼쪽 보면은 수정색 꾸밈 효과 있는데요. 색을 선택해 주세요. 투명한 색 설정 아래쪽에 보이죠? 클릭해 주세요. 마우스 모양이 조금 바뀌었을 텐데요. 색깔을 없앨 부분을 배경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방금 클릭한 부분이 색이 없는 투명한 색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림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의 각 모서리 꼭지점 있죠? 여기를 그냥 클릭하지 말고 Shift 누르고 클릭해서 드래그를 해주세요. Shift를 누르고 드래그하는 것은 그림의 가로 세로 크기를 일정한 동일한 비율로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Shift를 누르지 않고 하면은 크기가 다르게 조절될 수 있습니다. 크기를 조절했다면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왼쪽으로 이동시켜 놓는데요. 출력 형태로 보여지는 문제지의 내용을 보고 크기 조절을 맞춰주세요. 그리고 위치도 정확히 맞춰주면 되는데요. 마우스로 움직여도 되고 아니면은 화살표 키로 한 칸씩 그렇게 1픽셀씩 이동을 시켜도 됩니다. 마스터에서 슬라이드 번호를 삽입할게요. 오른쪽 하단의 슬라이드 번호, 쪽 번호죠? 클릭을 해주세요. 선택 영역 이렇게 나타난 상태에서 홈 탭으로 이동을 해주세요. 글꼴 그룹 있죠? 여기에서 글꼴은 맑은 고딕, 본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글자 크기 13포인트 지정하면 되는데요. 나의 글자 크기가 조금 다르고 삼각형이 위쪽으로 아래쪽으로 그렇게 표시되어 있죠. 삼각형이 정삼각형 위쪽으로 되어 있는 것은 글자를 크게 해줍니다. 반대로 역삼각형 되어 있는 건 글자를 작게 해주겠죠. 그런데 12에서 13이 아닌 14로 넘어가죠. 그것은 바로 왼쪽에 있는 역삼각형을 클릭했을 때 나타나는 이 숫자에 대해서만 한 칸 단위로 그렇게 조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13 입력하고 엔터키를 눌러주면 됩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슬라이드 번호 영역에 대해서는 명확한 지시가 없는 상태입니다. 출력 형태 보이고 있는 것과 가장 비슷하게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다시 이제 삽입 탭으로 가주세요. 그리고 텍스트 그룹으로 이동을 하고요. 그리고 텍스트 그룹에서 머리글, 바닥글이라는 걸 클릭을 해주세요. 이렇게 설정하는 것을 대화상자라고 하는데요. 머리글, 바닥글, 대화상자가 나타나면 슬라이드 탭에 4개 선택하는 게 있죠. 슬라이드 번호에 체크, 제일 아래에 있는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 안 함에도 체크,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선택을 해주세요. 각각의 페이지를 슬라이드라고 하는데요. 전체 슬라이드에는 쪽번호가 나타나야 되지만 제목 슬라이드에는 쪽번호가 나타나면 안 됩니다. 모두 적용 눌러주세요. 이제 이 마스터에서 제목 도형 위쪽에 나타나는 도형을 만들도록 할게요. 삽입 탭의 일러스트레이션에서 도형을 클릭을 해주세요. 여러가지 도형이 나타나고 있죠. 제일 최근에 사용한 도형은 제일 위쪽에 다시 한번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사각형이라는 그룹에서 한쪽 모서리가 둥근 도형을 선택을 해주세요. 마우스를 올리고 있으면 도형의 이름이 나타나서 도형 크기가 작긴 하지만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교재에서 이 챕터 첫 번째 페이지에 보이는 출력 형태를 보면 도형의 모양이 왼쪽에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하지만 그 위쪽의 조건에서는 도형에 대한 특별한 지시가 없는 상태죠. 그래서 모양은 출력 형태를 보고 최대한 비슷한 위치에 비슷한 크기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도형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를 보면 다른 건 다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이거는 모양을 조절할 수 있는 핸들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갖고 마우스로 움직이면 모서리가 둥근 이 부분의 모양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핸들을 잡고 왼쪽으로 최대로 움직여서 키워주세요. 그리기 도구의 서식 탭으로 가서 도형 스타일 목록에서 보면은 도형 채우기 윤곽선 효과 있죠. 제일 위에 거부터 수정하도록 할게요. 클릭한 다음에 청회색이라는 것, 역시 마우스를 올리면 이름이 나타납니다. 청회색 텍스트 2라는 것 선택을 해주세요. 이번엔 도형의 테두리 윤곽선이라고 하는데요. 도형 윤곽선 선택한 다음에 윤곽선 없음을 클릭을 해주세요.
다시 삽입 탭 가주세요. 이번엔 도형 클릭한 다음에 사각형에서 맨 앞에 있는 직사각형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마우스로 또 드래그해서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다시 도형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서식 탭 도형 스타일로 가서 도형 채우기 클릭하고 파랑 강조 60% 더 밝게를 해주세요. 제일 위에 거는 그냥 강조 1만 되어 있죠. 마우스를 아래로 내려보면 80% 더 밝게, 60% 더 밝게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시되어 있는 것처럼 60% 더 밝게 클릭을 하면 되고요. 다시 도형 스타일에서 도형 윤곽선 클릭한 다음에 윤곽선 없음을 선택하세요. 처음에 만든 도형이 앞쪽에 나타나고 두 번째 만든 도형이 뒤쪽에 나타나야 되죠. 두 번째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볼게요. 맨 뒤로 보내기를 바로 클릭해도 되고 그냥 뒤로 보내기를 클릭해도 됩니다. 그러면 바로 도형의 순서가 변경이 되는데요. 아래쪽을 정렬을 맞춰주세요. 클릭되어 있는 상태에서 화살표 키로 이동하거나 마우스 키로 이동하면 바로 점선 나타나면서 정렬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원래 글자 써있던 도형 있죠? 이 점선 안에는 제목이 입력될 건데 입력된 제목이 이 도형들보다 앞쪽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그냥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대로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글꼴과 크기, 색깔 바꾸기 위해서 홈 탭 클릭해주세요. 홈 탭에서 글꼴, 도둠이라는 것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주세요. 글자 크기도 입력을 위해서 40, 엔터키 눌러주고 글꼴에서 오른쪽에 보면은 가라고 써있는 부분 있죠? 글꼴색 클릭해서 흰색을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위치와 크기 조절해주세요. 이제 배경 그래픽 숨기기라는 기능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요. 제일 첫 번째에 있는 이 오피스 테마 슬라이드 마스터에서는 체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아래쪽에 보면 제목 슬라이드 레이아웃이라고 되어 있죠. 두 번째 것입니다. 이걸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마스터 보기 화면이 바뀌게 되었죠. 슬라이드 마스터 탭에서 배경 그룹에 배경 그래픽 숨기기라고 되어 있는데 체크 안 되어 있는 상태죠. 클릭해서 체크를 해주세요. 그러면 두 번째 선택되어 있는 이 제목 슬라이드에는 방금 위에서 작성했던 도형과 제목 글자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슬라이드 마스터 탭 제일 오른쪽에 있는 마스터 보기 닫기 X표 되어 있는 것 클릭을 해서 슬라이드 마스터에서는 빠져나와 주세요. 슬라이드는 총 6개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나머지 2번에서 6번까지 슬라이드 만들기 위해서 홈 탭에서 새 슬라이드 클릭하세요. 그리고 제목 및 내용이라고 되어 있는 두 번째 슬라이드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자동으로 2번이 만들어졌고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 M 키를 누르면 6번까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숫자가 1번, 2번 써 있죠. 그런데 컨트롤 M이라는 키보다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건 그냥 엔터 키를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같은 모양으로 6번까지 슬라이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하는 방법은요. 우선 슬라이드 첫 번째 1번만 있는 상태에서 그냥 엔터키를 한번 누르면 방금 전에 새 슬라이드에서 작업했던 제목 및 슬라이드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다시 그대로 엔터키 눌러서 6번까지 만들면 되겠죠. 작업한 내용을 저장을 하기 위해서 파일 메뉴에서 아니면 그 위에 디스크 모양 있죠? 클릭을 해주세요. 단축키 컨트롤 S라고 보이죠? 단축키를 누르면 조금 더 빠르게 저장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 화면에서 이 PC에 저장을 해야 되겠죠? 더블 클릭을 해주세요. 파일의 저장 위치는 내 PC 아래 문서에 있는 ITQ라는 폴더에 파일을 저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PC라면 시험장과는 동일한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ITQ라는 폴더가 문서 아래 만들어져 있지 않겠죠? 이 아래 ITQ라는 폴더를 만들어 놓으면 매번 연습하던 것이라 시험장에서도 쉽게 폴더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파일의 이름 저장 규칙은 저희 교재 뒤쪽에서 기출문제와 모의고사 기출문제 따라하기 맨 앞에를 보면은 첫 번째 조건을 보면은 수험자 유의사항과 답안 작성 요령이 있는데요. 반드시 이름은 수험번호 하이픈 자신의 이름으로 저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시험 저장할 때 수험번호 8자리 입력을 해야 되겠죠. 실제 시험 접수를 한 상태라면 자신의 실제 수험번호 입력을 해주고요. 없다면은 저처럼 임의로 숫자 8글자로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하이픈 그리고 자신의 시험장 접수했던 본명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뒤에 .pptx라는 것은 적어주지 않고 이 형식으로만 적어주고 저장하기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파일의 이름이 제일 상단에 방금 입력했던 대로 이름이 나타날 겁니다. 실제 시험장에서는 파일 저장한 후에 나중에 감독관의 PC로 이 파일을 답안 파일로 전송을 해야 되는데요. 파일 전송 방법에 대해서는 교재 앞쪽에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설명을 참고를 해주세요. 그리고 현재 보는 슬라이드가 조금 작게 보이는 경우에는 화면의 오른쪽 하단에 보면은 확대 축소라고 이 슬라이드가 있습니다. 더하기 빼기를 눌러서 화면 확대 축소할 수도 있고요. 퍼센트로 표시되어 있는 걸 클릭한 다음에 조절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하단의 왼쪽을 보면 기본 상태로 되어 있는데 여러 슬라이드 이런 식으로도 볼 수가 있고 다양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슬라이드 보기도 있는데 시험장에서는 슬라이드 쇼까지 할 필요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기본 상태에서 편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으면 됩니다. 첫 번째 시간은 챕터 1 설명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